피벗 테이블이란 말은요, 피벗, 뭐 발음은 스펠은 이렇게 돼요. 피벗 테이블. 이 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벗이라는 말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다. 우리 체육 시간에 기준 그런 거 하잖아요. 기준. 그럼 기준 그러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사방으로 움직이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걸 피벗이라 그래요. 코끼리 코 이렇게 해가지고 뺑뺑 돌잖아요. 우리 그 컴퍼스라고 하나요? 원 그릴 때 쓰는 거? 그 중심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피벗 테이블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 이게 뭐 우리말이 아니다 보니까 헷갈릴 수는 있는데, 요걸 한번 보세요. 아까 부분합을 할 때는 정렬 작업을 해가지고 부분합에 들어갔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기에 진로 과목별 거주 지역을 했는데 성별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죠? 부분합을 다 제거하고 다시 성별을 놓고 한번 해볼까요? 부분합을 모두 제거하고 성별을 기준으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모아야, 그리고 다시 부분합에 가서 성별을 기준으로 뭐 연령대 뭐 최소값을 구하든 평균을 구하든 간에 뭐가 이렇게 딱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항목이 바뀌면 뭐예요? 기준이 바뀌면 기준, 이쪽 사람 기준으로 또 저쪽의 기준, 그럼 또 바뀔 거 아니에요? 매번 기준이 바뀔 때마다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피벗 테이블은요, 정렬도 할 필요도 없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회전시켜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부분합 작업을 하는 건데 아주 편하게 해요. 엑셀 입장에서는 죽어나는 작업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실무에서는 부분합보다는 사실은 피벗 테이블을 더 써요. 한번 해볼게요. 피벗 테이블 기준으로 기능을 이용하여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이 동네를 블럭을 잡든지 그냥 클릭하든지. 그러면 블럭을 언제 잡느냐? 보시면 요렇게 제목하고 내용이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때는 반드시 블럭을 잡아야 되고요. 방금 전처럼 우리 원래 데이터 보면 제목 따로 있고 본문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본문에다 클릭만 하시면 돼요. 아무데나. 그리고 피벗 테이블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삽입. 아까는 대부분 데이터에 가면 데이터 통합도 해야 되고, 여기 가서 뭐 시나리오도 해야 되고, 목표값 찾기도 하고, 뭐 데이터 표 작업도 다 여기서 하는데, 피벗 테이블은 삽입에 있어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은 두 가지가 있어요. 피벗 테이블만 할 거냐,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나서 피벗 차트를 같이 할 거냐. 근데 우리 문제는 피벗 테이블만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피벗 테이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알아서 이렇게 범위를 잡아줘요.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다 만들라고 써있냐면 책에 이렇게 써있네요. 이 시트에 A의 20번째, 그러니까 요 기존 워크시트를 클릭하고 A의 20번째 클릭해주면 알아서 그렇게 주소가 들어갈 겁니다. 자, 이 동네에다가 클릭해 놓고 피벗 테이블, 항상 기존 워크시트였고요. 우리는 그 다음에 위치는, 문제지는 어디는 여기, 어디는 저기 하라고 하면 그 지역만 클릭해 주시면 돼요. 항상 같은 워크시트, 동일 시트에서 작업을 했고요. A의 20번째인지 A 19번째인지는 문제지마다 다르니까 그건 읽어보시고 거기만 클릭해 주시고 확인. 끝났어요. 피벗 테이블은 그렇게 끝나요. 이게 기초작업 1단계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위에 지시사항 순서대로 하나씩 하시면 돼요. 해볼게요.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피벗 테이블에 대한 기본적인 작업은 했는데 문제가 이런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얘를 여기 제목을 이렇게 끄집어 당기면 빠져요. 빠져서 여러분이 편하신 데서 놓고 작업하셔도 되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끝으로 딱 붙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걸 빼도 되고 붙여도 되고, 여기 있는 거 얘를 넓혀도 되고 좁혀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는 제 편한 대로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자, 문제지 뭐라고 써있나 하나하나씩 볼게요. 2월 급여 계산 내역표에 있는 내용에 여기 보면 이름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름 보이세요? 이름? 여기 항목이 지금 한 8가지가 보이는데 그 이름을 끌어다가 어디다 놓으래요? 보고서 필터 여기다 끌고 내려오시면 돼요. 요거. 근데 그냥 체크하면 엉뚱한 데 갑니다. 엉뚱한 데 가면 얘를 끌고 올라가시면 돼요. 보고서 필터로 가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냥 얘를 끌어다가 놓으면 편하다. 그 다음 부서명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부서명 두 번째 있네. 부서명은 어디다 놓으래요? 행 레이블. 그러면 행이니까 줄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직급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직급은 열 레이블에다 끄집어 놓으래요. 그럼 보세요. 여긴 지금 부서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고 직급도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부서는 4개 부서밖에 없나봐. 직급도 5개야. 그럼 보세요. 경리과이면서 1-1직급이 있을 거고 경리과이면서 2-1직급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고, 그걸 여기는 부서별로 여기는 직위별로 가로 세로가 자동으로 펼쳐져요. 정렬 작업을 해놓지 않아도 알아서 정렬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 있잖아요. 밑에 여기 개별적인 계산을 하고 전체를 계산해야 되고 하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뭐냐면 여기 시그마 값 여기입니다. 이 시그마 값에 뭐 두래요? 상여금 끄집어내고 실수령에 끄집어내고, 상여금은 최대값으로 바꾸겠고 실수령은 평균을 바꿀 건데, 일단은 상여금 끄집어내야 되고 실수령 끄집어 와야죠. 끄집어 와야 올 거 아닙니까? 오고 나야 그 다음에 합계가 평균으로 바뀌던 뭐로 바뀌던 바뀌는 거예요. 바꿔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상여금이라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얘는 무슨 항목, 합계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최대값이네. 그럼 요 상여금을 클릭하면 값필드 설정이라고 보여요. 여기도 사실은 이게 상여금 아닙니까? 상여금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다 똑같은 상여금이잖아요. 이 상여금을 더블 클릭해도 돼요. 밑에 있는 거 더블 클릭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거 더블 클릭하면 이상한 시트가 생겨 안 돼요. 네. 엉뚱한 거 이렇게 시트 생성시키면 감점 처리 커요. 마이너 페널티가.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는데 더블 클릭하려니까 얘인지 쟤인지 헷갈리면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돼요. 오른쪽. 그리고 클릭하자마자 요 피벗 테이블 도구가 있고 옵션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필드 설정이라고 있어요. 상여금의 필드 설정, 뭐 실수령에 가서 필드 설정, 여기서 클릭하셔도 되고 할 게 많죠. 자, 여기 상여금 클릭해서 값 필드 설정, 뭐라고 바꾸라고요? 최대값. 그럼 최대값으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실수령액은 어떻게 하래요? 실수령액은 필드값 설정 어떻게 하래요? 얘는 평균으로 바꾸라 그런 거죠? 평균.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잖아요. 합계. 제가 뭐 개수를 했네? 평균. 그러면 지금 직위별로
부서별로 각각의 부서가 여기 기획과는 1-1직급이 없었나봐. 그리고 경리과는 또 2-1직급이 없었나봐. 없으면 빈칸이고 있으면 있는 대로 나오겠고. 근데 무조건 끄집어내면 합계부터 나온 거를 바꿔치기만 하는 거죠. 그것이 문제 그 세 줄에 걸쳐 나온 거. 2월 급여 계산 내역표의 이름은 보고서 필터로 끌고 오고. 아까 보고서 필터 어디 갔어? 이름. 이름 여기 들어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서명은 행 레이블에. 그 다음에 직급은 열 레이블에. 그 다음에 오른쪽 시그마 값의 밑에는 상여금 가져와서 최대값으로 바꾸고, 실수령에 가져와서 평균으로 바꿨고. 그 여기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그 다음 빨간색 지시사항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보세요. 이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면 이 피벗 테이블이 아닌 다른 시트를 클릭하면 보기란 메뉴에서 끝나지만, 피벗 테이블 안에를 클릭하면 피벗 테이블과 연관된 메뉴가 2가지가 더 떠요. 그 중에 옵션이라는 메뉴에 가서 왼쪽에 옵션이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가셔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요약 및 필터에 가서 행의 총합계 빼고 열의 총합계 빼래요. 다시 보세요. 피벗 테이블과 연관된 메뉴 옵션에 가면 제일 왼쪽에 옵션이 있고요. 얘를 클릭하셔가지고 요약 및 필터라는 항목에 있는 거를 꼭 건들라고 나와요. 우리 시험에는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행 및 열의 총합계를 해제하시오 라고 했는데, 둘 다 해제하는 건지 행만 해제하는 건지 열만 해제하는 건지 해제하지 말라는 말은 없었어요. 항상 해제하라는 말을 해요. ITQ 시험은요 여기에다 플러스 얘도 꼭 체크하라 그래요. 얘도 ITQ 시험은 얘를 꼭 체크하라 그러고, 여기다가 별표 3개 또는 별표 2개 이거를 꼭 하라고 돼요. ITQ 시험은. 근데 우리 커말은 여기 있는 건 건디란 말이 없어요. 요약 필터에 가서 다 보이는 게 기본 값인데 뭐를 빼라고 하는지 아니면 다 빼라고 하는지, 우리 문제는 다 해제하라고 했어요. 하긴 두 번째 지시사항은 아까 처음에 피벗 테이블 만들 때 A 수번째 셀을 선택을 했고요. 그렇죠? 세 번째 거 볼게요. 요 안에 보면 상여금이 있고 실수령액이 있는데, 여기 필드 설정 한번 가보실래요? 뭐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필드 설정 가셔도 되고, 여기 있는 항목에 가서 클릭해서 필드 설정 가셔도 되고, 여러분 편하신 대로 가세요. 가면은 표시 형식이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표시 형식 가셔가지고 셀 서식에 있는 숫자 범주, 그리고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는 거 하고 확인. 지금 상여금과 한 거예요. 실수령액도 클릭하고 똑같이 필드 설정에 가서 요약 형식,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 범주에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는 거 확인. 그냥 얘를 블럭 잡아서 여기는 쉼표 셀 찍어주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해도 문제 나와요. 근데 이번 문제는 여기 있는 쉼표 셀 찍어도 답은 똑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상여금 항목에 가서 필드 설정에 가서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게끔 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두 군데를 다 해야 돼요. 실수령의 항목하고 상여금 항목 두 개 다 해야 돼요. 그 다음 여기 가시면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디자인 메뉴, 옵션 메뉴, 디자인 메뉴. 디자인 메뉴에 가서 피벗 스타일이 여기 있나 보세요. 피벗 스타일 있네.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있네. 이때 몇 번 하래요? 보통에 1, 2, 3, 4, 5, 6번 이거 하라는데 피벗 스타일 보통 6 클릭하면 이렇게 색깔이 꾸며지는 거죠. 그래서 130페이지 하단에 보면 길쭉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좀 볼게요. 기출 01번 문제. 그 기출 01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131페이지에 나와 있죠. 이미의 셀에다 선택을 해놓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왕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 경우에는 피벗 테이블이 망쳤다 그러면 얘를 이 목록을 여러분들이 왔다리 갔다리 돌리면 돼요. 얘를 돌리면 되는데, 피벗 테이블 자체를 안 하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이 부분 이게 아니라 이렇게 얘를 삭제를 눌러서 걷어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피벗 테이블을 하셔야 돼요. 피벗 테이블을 다시 수정하려면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걷어내고 다시 하시면 돼요. 예. 그 순서는 책에 하나하나 나와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책에서는 재미나게 했네. 아까 이거 얘가 아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필드 설정에 가서 아까 합계로 되어 있었던 거를 책에서는 이렇게 하래요. 오른쪽 눌러 가지고 얘를 뭐로? 최대값이 되고요. 아까는 얘를 합계로 되어 있던 애를 필드 설정에 가서 평균으로 최대값으로 바꾸고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오른쪽 눌러 가지고 여기서 합계로 바꿔버리면 바로 바뀌고, 최대값으로 바꾸면 바로 바뀌고, 필드 설정에 가서 바꿔도 되고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시험에는 그런 예외는 없는데, 다른 시험에는 이 상여금이라는 항목이 지금 한 줄에 나와 있죠. 한 줄. 만약에 여기가 두 줄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두 줄로.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게 상여금이 아니라 지급 상여금이잖아요. 이 항목 이름 그대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서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필드 설정에 가서 여기서 고쳐줘야 돼. 일일이 지급 상여금 이렇게 바뀌어만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어. 그냥은 못 바꿔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얘가 두 줄이 아니라 한 줄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오른쪽 눌러서 여기에서 합계로 바꿔라 뭐로 바꿔라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자, 139쪽에 있는 거 두 문제가 있는데 한번 먼저 풀어볼게요. 판매 현황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할 건데요. 삽입 피벗 테이블,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삽입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에다 하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지를 보니까 A의 21번째 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눌러주면 피벗 테이블 형식이 나타나고요. 이때 이제 거기 지시사항이 있잖아요. 제품 코드는 필터에,
판매 일자는 행 레이블에, 판매 형태는 열 레이블에, 시그마 값에는 납품 수량 가져오고 반품 수량 가져오고, 다행히도 합계네. 다행히도 합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안 고쳐도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있는 시그마 값이 있잖아. 열 레이블에 있는 시그마 값을 어디로? 행 레이블 밑으로 끌고 그래. 이렇게 바꾸래요. 그럼 이렇게 바뀌어요. 보세요. 이게 시그마 값이 판매 형태라고 하는 판매 형태 밑에 합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근데 날짜, 판매 일자 밑으로 끌고 내려오래요. 이렇게. 그러면 판매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피봇이라는 거야. 이게 피봇. 내가 마음대로 돌리면 되는 거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보세요. 이 판매 형태를 판매 일자 밑으로 끌고 와버리면 이렇게 떠요. 판매 형태하고 판매 일자를 위치를 바꾸면 또 달라져요. 지금은 가로 세로로 돼 있으니까 형태가 있고 날짜가 있고 여기 오른쪽에 형태가 있으니까 날짜와 형태를 날짜 밑에다 답을 넣을 거냐 아니면 판매 형태 밑에다 답을 넣을 거냐에 따라서 내가 골라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요 시그마 값, 열 레이블의 시그마 값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시그마 값에 들어가는 항목이 지금 납품 수량 하나만 있을 때는 시그마 기호가 안 보이는데 반품 수량이라고 하는 항목까지 두 가지 이상의 시그마 값이 들어가면은요, 이때 열 레이블 밑에 시그마 값이 떠요. 두 가지 이상이 떠야. 그럴 때 요 시그마 값, 열 레이블 밑에 있는 부품별로 합계가 나오고 반품 수량 합계가 나오는데 이걸 어디에다가 요 판매 일자 밑으로 끌고 내려가려는 거죠. 행 레이블에다가. 그러면 날짜 밑으로 그 결과가 뜬다 이거지. 날짜 밑으로. 그것이 지시사항 나오기 전거, 빨간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지시사항 나오기 전까지 항목을 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 화살표 된 지시사항에 A 21번째부터 만들라 그래서 만들었고요. 두 번째, 여기 보시면 돼. 디자인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 도구 디자인에 가시면 보고서 레이아웃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문제지 두 번째가 보고서 레이아웃을 무슨 형식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 레이아웃이 옵션에 있는지 디자인에 있는지는 안 알려줘요. 문제지에서. 그래서 보고서 레이아웃까지 찾아오시면 클릭하고 개요 형식. 이건 틀릴 일이 없지 뭐. 클릭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값이 보이죠. 이렇게 값이 보이는데 세 자리, 두 자리, 한 자리도 있지만 네 자리도 있잖아요. 네 자리도 있잖아. 근데 홈에 가서 표시 형식에 있는 리본 메뉴 탭에 있는 리본 메뉴, 여기 있는 쉼표 스타일 얘를 찍으래요. 아까 이렇게 안 했죠. 어떻게 했었어요? 필드 설정에 가서, 여기 필드 설정에 가서 왜 안 나오노? 여기 아까 여기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에 가서 천단위보다 구분기호 찍어주고 뭐 이렇게 하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그냥 지금처럼 여기 있는 숫자 값들은 다 어떻게 하나? 홈 탭에 있는, 이걸 리본 메뉴라 그래요. 이걸 리본 메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쉼표 스타일 찍어라 이렇게 하는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쉽지 아무래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부품도 있고 완제품도 있는데 뭐래요? 문제지에서 부품은 빼래. 요거 화살표 눌러서, 우리 필터 배웠잖아요. 필터, 자동 필터 가서 부품은 빼래. 완제품만 보이래. 완제품만 보이지. 여기 깔때기 눌러가지고 부품 완제품 중에서 부품은 빼고 완제품만 나오래. 그럼 완제품만 나오고, 마지막은 뭐하래요? 요 판매 일자.
1월달, 2월달, 3월달 계속 월별로 묶으래. 그럼 날짜에 가서 찍으세요. 오른쪽 버튼 그룹, 해당 날짜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알아서 월에 체크돼 있죠. 월에 파랗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분기가 아니라 월로 체크돼 있잖아요. 그렇죠? 월에 월별로 되는 거예요. 얘가 월에 체크돼 있으면 월별로 가는 거예요. 단점이 있어요. 얘는요 2017년 1월하고 2018년 1월하고 같은 1월이기 때문에 같이 나와요. 또 그룹을 줘야 되는데 그때는 연도를 별도로 내줘야 돼. 그럼 2017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8년도 1, 2, 3, 4 이렇게 나와. 얘를 빼면, 연도를 빼면 2017년도 1월하고 2018년도 1월하고 같은 1월이라서 한꺼번에 묶어버려요. 뭐 문제지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뭐 걱정은 없지만서도 이렇게 그러면 결과가 답이 나온 거예요. 피벗 테이블에서는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꾸미는 거예요. 근데 부분합은 이렇게 못하거든. 부분합은 월별로 하시고 월별로 다 하나밖에 못해. 완제품 판매 형태별로 하시고 완제품 하든 부품을 하든 이거로만 하는 거고, 두 가지 세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1월달끼리 2월달끼리 그룹을 못 찍거든. 부분합은 필터요? 프린트 하게 되면은요, 인쇄하게 되면 보세요. 제가 여기다 클릭해 놓고 인쇄 명령을 걸면 왜 프린터가 왜 이상한 현상을 발생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 파일에 가서 인쇄 명령을 걸면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시트하고 피벗 탭으로 같이 나오죠? 같이 나오잖아요. 따로따로 요거만. 그럼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요,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가서 인쇄 영역을 별도로 설정하세요. 인쇄 영역 설정을 바로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인쇄 명령을 걸면 그거만 나와요. 차트는 달라요. 차트는요, 이 차트형에다 클릭해 놓고 인쇄하면 차트만 나오고, 시트에다 클릭하고 인쇄하면 다 나오고 그래요. 근데 얘는 별도의 항목이 아니라 원래 데이터랑 같이 섞여 있는 거다 보니까는 여기다 클릭을 하고 인쇄 명령을 건다 할지라도 시트가 다 나와요. 좀 불편하죠. 그렇죠. 기출02번 문제 볼게요. 기출02번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볼게요. 얘는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같이 작성하래요. 이제 일 벌어지게 생겼어. 두 가지를 하려니까 두 가지를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에 가면 피벗 차트를 눌러야죠. 단순히 피벗 테이블만 만드는 게 아니라 피벗 테이블 및 피벗 차트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피벗 차트를 클릭할 겁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피벗 테이블 만들듯이 똑같이 들어가요. 기존 워크시트고요. A 16번째고요. 확인. 그러면 이 차트는 이렇게 떠다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얘는 떠다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피벗 테이블도 피벗 차트도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야 차트가 만들어지거든요.
여기까지 다 오셨죠? 그렇죠? 자, 보세요. 과정 코드는 필터에, 등급은 축 필드 항목에, 시그마 값에는 근무 점수, 경력 점수. 근데 근무 점수는 뭐 하라고요? 평균으로 바꾸래요. 평균. 끝났어요.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하나 남았어. 하나. 이거. 얘를 차트 이동 버튼 눌러서 새 시트에다가 해요. 새 시트에다가 확인 눌러주면 별도의 시트로 들어갈 거예요. 아까 기출공이라는 시트에 여기에 피벗 테이블을 따로 만들었고요. 피벗 테이블 따로 만들었고, 차트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차트는 다른 시트에다가, 다른 차트 시트에 따로 만들었어요. 다시 보세요. 얘를 이동을 할 건데, 아까 기술공에다 가져가면 가져와요. 이렇게 가져오는데,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 보세요. 워크시트를 클릭하던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던 간에 인쇄 명령을 걸면 어떻게 된다? 얘가 아니었지. 이거였지. 누르면 같이 나오죠? 그런데 차트를 클릭하고 인쇄 명령을 걸면 차트만 따로 나와요. 보세요. 워크시트를 클릭하고 인쇄를 걸면 세로 용지로 나와요. 근데 차트를 클릭하고 인쇄 명령을 걸면 가로로 차트만 크게 나와요. 차트는 그렇게 넣어줘요. 근데 아까 피벗 테이블은 안 되니까 피벗 테이블만 블록 잡아서 레이아웃에 가서 영역을 따로 설정해 줘야 되고, 그렇게. 자, 이제 이론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실습은, 실기시험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론시험은, 필기시험은 이론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피벗 테이블에서 피벗 테이블 원본이 바뀌면 피벗 테이블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계산 작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바꿔주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는 썸 합계를 구해서 평균 는 에버레이지 해가지고 뭐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평균이 이렇게 구해지잖아요. 초점 뭐 자릿수를 만들어 주는 건 뭐 나중 문제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점수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평균도 알아서 바뀌지 않습니까? 알아서 바뀌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건 아무리 근무 점수를 아무리 높여줘도 여기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피벗 테이블에 오셔가지고 피벗 테이블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피벗 테이블 항목이 따로 있는데, 여기서 세로 고침을 눌러야만이 그때 평균이 바뀌어요. 얘를 다시 20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럼 여기는 평균이 바뀌어요. 근데 여기는 아직 안 바뀌었죠? 그럼 어떻게 해라? 세로 고침을 눌러야만이 그때 가서 바뀌는 거예요. 네. 피벗 테이블에서는 세로 고침을 눌러야만 비로소 변경된다. 피벗 테이블은 원본이 바뀌면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아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피벗 테이블은 아까 어떻게 했었죠? 가로 세로 막 돌려가면서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엑셀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바뀌는 순간 피벗 테이블이 변경이 되려면 엑셀이 죽어나요. 죽어난다고. 그러니까 변경 다 하셨으면 그때 고쳐주세요 라고, 한 번에 고칠게요 라고 하는 거지. 뭘 하나 건들면서 자동으로 척척척 바뀌려니까 엑셀 입장에서는 중노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편한 기능이지만 엑셀 입장에서는 죽어나는 작업이에요. 또 하나, 피벗 차트. 피벗 차트는 피벗 테이블을 기준으로 작동이 되는 거죠. 맞죠? 피벗 테이블은 원본을 가지고 작업하는 거고, 그러면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피벗 차트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 얘가 이 차트의 원본 아닙니까? 원본인데 얘를 싹 삭제하면 일반 차트로 가요. 이게 필기시험에 나와요. 피벗 테이블은 원본이 바뀌면 자동으로 고쳐진다. 틀린 말이고, 피벗 차트에서 피벗 테이블이 삭제가 되면 피벗 차트도 자동으로 삭제가 된다. 이것도 틀린 말이고, 피벗 테이블에서 피벗 차트에서 피벗 테이블이 삭제가 되면 피벗 차트는 일반 차트로 변환된다. 이게 맞는 말이고, 이론적인 시험에서는 이걸 물어봐요. 어차피 실기 시험에서는 내가 만들면 결과가 보이니까.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거를 새로운 워크시트 넘겼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뭐 이런 말들이 보여요. 이렇게 이런 것들, 이런 거, 이런 것들, 뭐 마케팅만 봐라 이럴 수 있거든요. 마케팅만 봐라 그러면 마케팅의 항목만 나오는 거고요. 영어만 봐라 그러면 영어만 나오는 거고요. 다 보여라 그러면 다 나오는 거고요. 피벗 테이블이 아까 그랬었잖아요. 피벗 테이블 여기 가면 아까 여기도 보면 뭐 고급반만 봐라 그러면 고급반만 봐라 그러면 고급반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차트도 고급반만 나오고 그래요. 그렇게 나와요. 여기도 보면 어쩌고 저쩌고 피벗 기능에 있는 항목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그럼 얘도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요런 항목들이 보이는데 일반 차트는 요런 항목들이 없죠. 일반 항목들은 없죠. 일반 차트는 어차피 데이터가 바뀌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차트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수가 바뀌면 피벗 테이블이 변경되고, 피벗 테이블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피벗 차트도 변경돼요. 그런데 얘를 바꾼다고 해서 자동으로 변경되는 건 아니니까 얘를 바꾸고 나서 여기를 새로 고침 눌러야 바뀌는 거고, 그리고 피벗 테이블은 바뀌고 나면 피벗 차트가 알아서 반영해 주는 거고, 그거는. 피벗 테이블에서 중요한 거, 이론적인 문제에서 원본이 바뀌면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 고침을 꼭 눌러야만 변경되는 거고, 또 피벗 차트는 피벗 테이블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때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일반 차트로 변환된다. 삭제가 되지 않고 일반 차트로 변환된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피벗 테이블에 관련된 거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